네,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참 많은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다뤘죠? 네, 중앙일보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나토 일정 중에 역시나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을 겁니다. 네. 삼국 공조를 강화한다, 함께 북한 핵 대응에 힘을 모은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진 바 있죠. 네. 오늘자 중앙일보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협력 방안도 협의 중인 상태라고 전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번 회담 자체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편 다른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해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만 군사 사항이나 보안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는 오는 10일이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실무 작업을 시작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끼리 관계를 개선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네. 나토가 새로 채택한 전략 개념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담겨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중러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과제가 남겨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친윤 인사로 꼽히고 있죠.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임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박성민 비서실장 사퇴 이후로 일신상의 이유를 썼습니다. 네. 과연 여기에 윤심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은 친윤계와 이 대표가 말로써 설전을 벌여왔다면 이제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차원까지 번졌다고 봤습니다. 네. 이전과 다른 전면전으로 갈등이 번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실 쪽에서 효용감이 다한 이 대표를 이른바 손절하는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는 7일이죠. 한 차례 연기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진행이 될 텐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조기 전당대회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고요. 네. 한편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넘게 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리위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결과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친윤계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야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붙자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이제 당대표를 두고 한판 벌이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지금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병원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박용진 의원도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재명 의원에게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나오지 말라. 불출마론이었다면 네. 이제는 박용진 의원은 그렇습니다. 나오시라. 나와서 한번 세게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전했습니다. 이어서 강훈식 의원이 오는 3일 출마 선언을 예고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른바 97세대가 이번 당권 대결에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애초 친명 대 친문 이렇게 계파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 97세대,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다만 97그룹의 한계론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지도나 세력면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협하기 어렵고 결국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의 들러리 역할만 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97세대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도 어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성향도 다르고 또 구심력이 약해서 과연 어떤 흐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말 그대로 한번 누가 붙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금 한창 장마지 않습니까? 이제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가 찾아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전력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지금 중앙 제목 보시면 블랙아웃 경보음이 울렸다라는 제목으로 전력 상황이 우려된다는 기사 내용을 싣고 있었습니다. 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전력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텐데 8월 둘째 주쯤 이 전력 수요가 최대로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한 91.7기가와트에서 95.7기가와트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급이 가능한 전력량 100.9기가와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공급 능력에서 수요를 뺀 이제 예비 전력을 보면 최저는 5.2기가와트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최근 5년 중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보통 예비 전력이라고 하면 10기가와트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만약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이 되고요. 4.5 미만일 때는 관심, 3.5 미만일 땐 주의, 2.5 미만일 때는 경계, 그리고 1.5 미만일 때는 심각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마지막 두 구간에 들어가면 전력 공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경계는 긴급 절전 조치를 시행하고요. 심각 단계에 이르면 일부 지역의 전력을 강제로 끊는 순환 정전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요 관리를 해서 8월 둘째 주 전후로 휴가를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현재 산업계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한을 넘기지 않아서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양쪽 다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이제 올해보다 5% 오른 수준에서 결정이 됐죠. 네.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노동계, 경영계는 좀 간극이 벌어져 있고 네. 그 중간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더 높게 들어주느냐로 보통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 보면은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거기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정도 수준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난해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산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번 회의가 파행이 되고 또 최저임금이 결정이 돼도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하나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힘겨루기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실려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하더라도 전문가를 또 고르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한 이윤찬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보면 연주하는 모습 담겨 있죠. 콩쿠르 때 모습이 아니고 기자 간담회 때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들은 기자분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누구보다 빨리 연주를 들었으니까요. 네. 18살이라고 믿을 수 없는 실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피아노도 피아노지만요. 이 마음가짐을 들어보면 정말 더 18살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달라지는 건 없다. 우승했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선생님과도 피아노 얘기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옛 예술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책도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도 단테의 신곡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걸 다 구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리스트의 곡인 단테 소나타를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책을 읽어서 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같은 게 발전하기 전에는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오직 악보만 보고 교감을 하면서 연주를 했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모습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무의식 중에 좀 따라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옛 예술가들이 연주하는 과정을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승 비결 다 들은 것 같이 느껴졌고요. 그렇네요. 다시 클래식 열풍을 몰고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윤찬 피아니스트의 연주 하반기 공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예매가 시작된 공연들은 이미 다 전석 매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열릴 예매들 관심 있는 분들은 광클이라고 하죠. 빨리 좀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